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조용히 다가가 삶의 지혜 한 걸음, 따뜻한 이야기 한 자락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을 만나면 밥부터 먹어봐라. 본성이 다 드러난다. 참 그럴듯하지요? 겉으로 아무리 인자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해도 함께 밥을 먹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주 정확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누군가의 속마음을 알고 싶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저 밥 한 끼 같이 드셔보세요. 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 입 밖으로 나오는 말투, 젓가락질, 상대를 대하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노후산책에서는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수록 어떤 밥을, 누구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이제 진짜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1부. 밥상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혜숙 씨는 올해로 68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4년.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지만 문득문득 허전함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위로받는구나. 그렇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김 선생님은 70을 갓 넘긴 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중학교 교사였고 퇴직 후엔 자원봉사도 하며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했죠. 첫 만남의 장소는 동네에서 평이 좋다는 한정식집. 두 사람 모두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곱고 옷매무새도 단정한 김 선생님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날이 조금 쌀쌀하네요.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그 한마디에 혜숙 씨는 마음이 살짝 풀렸습니다. 참 오랜만이네. 누가 내 안부를 이렇게 조용히 물어봐주는 것도. 하지만 따뜻한 시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김 선생님은 종업원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앉아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조명 좀 밝게 못 해줘요? 종업원이 머쓱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잠시만요 하고 돌아서는 순간 혜숙 씨의 마음 한켠에서 뭔가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이후에도 반찬이 조금 짜다며 툴툴거리고 음식이 늦게 나오자 요즘 이래서야 장사 되겠나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듯 내뱉더군요. 그러더니 정작 음식이 나오자 혜숙 씨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먼저 밥을 푹 퍼서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없이 말입니다. 속이 울렁했습니다. 딱히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한 건 아니었지만 혜숙 씨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두 번째 밥을 먹고 싶지 않다는 걸.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마치 겨울 창가처럼 서늘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외로워야 한다면 그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쓸쓸한 일이지. 그날 이후 혜숙 씨는 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유를 물을 때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밥 먹는 모습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 한 끼 식사는 짧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사람의 10년 후 모습까지도 선명하게 그려지게 만들었습니다. 밥상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펼쳐지는 거울이었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진짜 소통의 시간이었던 거죠. 2부. 밥 먹는 태도는 삶의 태도입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내가 살게. 지난번에도 너희가 샀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만 웃고 있었고 손은 늘 바빴습니다. 반찬을 집고 국을 떠서 자기 그릇에 붓고 숟가락을 입에 넣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지갑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만난 그녀는 늘 그렇게 말로만 고마워 다men 내가 살기를 외치곤 했습니다. 그녀를 굳이 미워하고 싶진 않았지만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아마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밥값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돈이야 누가 내든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태도였죠. 어느 날 성자 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엔 늘 먼저 계산하던 분이었고 자녀들을 유학까지 보낸 후 홀로 지내며 소박하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 언니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이런 얘기 꺼내야 한다는 게 참 부끄럽지만 이제는 우리도 밥값만큼은 서로 깔끔하게 예의 있게 하자. 그게 서로를 배려하는 일이야. 모임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 말 없이 지갑을 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나 요즘 좀 빠듯해서 그래. 다음에 내가 좋은 데서 살게, 알지? 모두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혜정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 같았어. 밥상이라는 건요, 단지 식사가 오가는 곳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 작은 것 하나에도 존중이 있는지, 남이 챙겨주는 걸 고마워하는 사람인지, 그 모든 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한 번은 한참 후배가 밥을 샀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서운한 시기였기에 그 한 끼가 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계산서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배님, 제가 오늘 밥 샀지만 마음은 선배님이 더 크게 내주셨어요.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밥값을 떠나 그 마음값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밥을 사는 이유는 체면 때문도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안한 사람과 먹는 밥은 라면 한 그릇이어도 진수성찬 같고, 가장 불편한 사람과 먹는 밥은 한정식이어도 입에 모래가 낀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 사람의 말투, 젓가락을 드는 순서, 밥을 씹는 얼굴, 밥값을 건네는 손길.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밥을 함께 먹어보세요. 언제나 그렇듯 밥상 위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밥값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밥상머리의 말투는 품격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작은 창입니다. 3부. 밥상머리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말. 밥 먹을 때는 딴소리 말고 고개 숙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라.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가면 긴 좌식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죠. 밥상 위에는 정갈한 나물 반찬과 된장국, 김치 하나면 충분했지만 그 자리는 마치 작은 학교 같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우리는 삶의 예의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엔 기다리는 인내심, 입에 음식이 있을 땐 말을 아끼는 절제, 반찬이 부족할 땐 슬쩍 남기는 배려까지. 그 누구도 특별히 말로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그저 식사 한 끼를 함께 나누며 몸으로 익힌 삶의 예법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건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예진이는 말이 빠르고 생각이 많아 늘 엄마와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간장불고기와 계란찜을 준비했죠. 오랜만에 오니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었던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예진아, 이리 와서 밥 먹자. 할머니, 나 이거 안 먹어. 김치 냄새 싫어.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 요건 할머니가 직접 담근 거야. 몰라, 엄마가 시킨 게임 하다 왔단 말이야. 지금 집중 안 돼. 할머니는 순간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김치가 아니라 정성이 거절당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예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예진아, 이 밥은 말이지. 할머니가 오늘 새벽에 시장 가서 직접 고른 쌀이고 이 반찬 하나하나에 할머니 마음이 들어가 있어. 밥은 그냥 배 채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나누는 거야. 예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예진이는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줘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밥 한 끼는 가르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고 다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먹으며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요즘은 각자 방에서 혼밥하는 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아침엔 시간 없다고, 저녁엔 피곤하다고 각자 먹는 게 익숙하죠.
심지어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루 종일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밥을 먹는 가족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시나요? 혼밥이 아이들의 뇌 발달과 정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일본 도쿄대 심리학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가족과 식사를 함께한 아이들이 더 높은 공감 능력과 사회성, 안정적인 정서를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았던 아이일수록 감정 표현이 서툴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하죠. 밥상은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야 할 가장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요즘 손주들과 밥 한번 같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화면은 잘 쳐다보지만 어른의 눈은 피합니다. 왜일까요? 대화의 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장이 바로 밥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밥상에서 부모의 눈을 마주치고 할머니의 투박한 손을 보고 고모의 농담에 웃으며 가족의 분위기라는 걸 체험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법이 몸에 스며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피자 한 판 시켜놓고 각자 방으로 보내지 말고 다 같이 둘러앉아 국 한 그릇 떠주며 요즘 학교는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아이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가족의 온기를 다시 불러오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밥은요, 결국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전해지는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바로 이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선생님, 저희 이번 주엔 어딜 가요? 금요일이면 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는 이름도 모르는 이들에게 매주 밥을 짓습니다. 그렇게 3년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정년퇴임한 후 하루하루가 허전했다는 오윤자 씨. 70을 넘긴 나이에 특별히 아프거나 부족한 건 없었지만 마음이 자꾸 휘청거렸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밥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밥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때야 알았어요. 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딸은 외국에서, 아들은 지방에서 명절에도 카톡 하나로 안부를 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벽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밥 어르신을 위한 주말 밥상봉사 모집.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난 어르신은 84세였고 혼자 사는 지 11년이 되었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싫어요. 젓가락질도 귀찮고 그냥 빵 한 조각으로 때울 때도 많아요. 그 말에 오윤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선생님 밥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그렇게 매주 토요일이면 소박한 밥상 하나로 누군가의 삶의 봄이 찾아옵니다. 메뉴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시래기 된장국, 멸치볶음, 계란부침, 열무김치.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 밥을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가 차려주는 밥을 먹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밥만 먹는데 자꾸 목이 메이네. 오윤자 씨는 말합니다. 밥 한 끼가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같이 먹는 밥은요,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누구와 먹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밥을 기억하시나요? 아내가 아파 끓여준 미음 한 숟가락? 아버지가 말없이 올려주던 계란 프라이? 아들과 딸이 생일에 차려준 엉성한 상? 그런 밥은요, 시간이 지나도 맛이 납니다. 심지어 냄새까지도 기억나지요. 사람이 주는 밥은 말보다 강한 언어입니다. 젓가락을 쥔 손끝에서, 국을 푸는 손목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가 전해지는 겁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혼자 먹는 밥도 점점 익숙해지는 시대지만 혼밥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정숙 씨는 남편이 떠난 지 2년째. 처음 6개월은 거의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조리할 힘도 의욕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TV에서 이런 멘트를 들었다고 합니다. 밥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그날 정숙 씨는 마트를 다녀와
제철 나물을 다듬고 김을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식탁 위에 흰 접시를 올리고 국을 끓였죠. 그 밥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답니다. 정수가 고생했다. 잘했어. 오늘 하루도 살아줘서 고마워. 그 이후 정숙 씨는 혼자 밥을 차릴 때도 반찬을 예쁘게 담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이웃 어르신을 불러 작은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혼자 먹는 밥도 정성을 담으면 누군가와 함께 먹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진짜 좋은 건 함께 웃으며 먹는 밥 그거 하나면 정말 충분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무장해제되는 시간. 그건 바로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위선도, 체면도, 가식도 벗겨지고 가장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앉아 국을 떠먹는 그 순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서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밥이 마음이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 드시지 마세요. 이웃과 친구와 손주와 자주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드세요. 밥상 앞에 둘러앉아 숟가락을 맞대는 그 시간. 그건 그냥 식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오부, 이런 사람과는 밥을 먹지 마세요. 밥 한 번 먹자. 그 말처럼 허무한 약속이 있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밥 한 번 먹었더니 모든 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밥상 앞에서 진짜 본색을 드러냅니다. 말보다 빠르고 표정보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윤기 있는 말투로 나긋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주문받는 직원에게 이봐요, 빨리 좀 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혜란 씨는 그 사람과 다시는 밥을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칼끝을 들이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늘 자기 목만 챙기는 사람. 민정 씨는 친구 셋과 매달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모임의 목적은 간단했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누고 가끔 속을 털어놓는 자리. 그런데 유독 한 친구는 항상 먼저 반찬을 집어갔고 제일 좋은 부위를 말없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건 너희도 먹어봐. 맛있어라고 생색을 냈죠. 한두 번은 웃고 넘겼지만 몇 년이 지나자 민정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요, 사람의 크기를 보여줘요. 같이 먹는 자리에서조차 자기 욕심을 못 내려놓는 사람은 결국 다른 관계에서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밥상은 작지만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크기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 번째, 핸드폰만 보는 사람. 은영 씨는 딸과 손녀와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녀가 함께한 자리라 기대가 컸죠. 하지만 딸은 식사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손녀는 이어폰을 낀 채 웃고만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함께 있대 마음은 전혀 없는 자리. 식사를 마친 뒤 은영 씨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나는 오늘 한 끼도 먹은 것 같지 않아. 진짜 밥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같이 먹어야 진짜 밥입니다. 네 번째, 밥값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재문 씨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뒤 절약하며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과의 만남은 소중했기에 한 달에 한 번 외식 자리는 늘 즐거운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이 식사하던 친구 중 한 명이 늘 오늘도 잘 먹었어만 하고 밥값 계산은 단 한 번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이 살 테니까 라는 태도. 그건 부담을 넘어서 관계에 금이 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금액이 아니라 정성의 균형에 민감합니다. 한 번 사는 건 고마움이고 계속 사는 건 인격입니다. 그리고 계속 얻어먹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술김에 말을 막 하는 사람. 정호 씨는 회식 자리에서 늘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이 들어간 후였습니다. 처음엔 농담이었지만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그땐 내가 완전 바보였잖아. 야,
네가 그때 누구 소개시켜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웃으며 말했지만 듣는 이는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술 한 잔은 입을 열게 만들지만 품위는 술이 들어가도 유지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밥자리가 불쾌해지는 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꼭 밥을 먹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을 기억하세요. 반찬 하나를 집으며 이거 맛있네요. 한 입 드셔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늦게 온 사람을 위해 이건 남겨둘게요라고 조용히 챙기는 사람. 밥을 사며 내가 당신 덕분에 기운이 나서 그래요라고 말하는 사람. 식사 후 같이 먹으니 더 맛있네요라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 계산대 앞에서 슬며시 계산을 마친 후 아무 말 없이 웃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당신과 마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밥을 먹을지 그 선택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단지 맛집에 데려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같이 있는 시간 동안 마음이 편안한 사람. 밥값보다 마음값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선물이 됩니다. 밥이란 결국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밥을 먹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결국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먹었는지로 채워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함께 밥을 먹으면 편안한 사람, 따뜻해지는 사람, 그리고 밥값보다 마음값을 주고받는 사람. 이제는 그런 사람과 함께 밥을 드세요. 맛있는 밥보다 마음이 담긴 밥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노후 산책과 함께한 시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밥 한 끼 같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산책에서도 당신 곁에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